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낙폭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아니라 분기 실적에 주목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시장도 오늘장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그 흐름을 볼게요. 자, 코스피가 개장 상승 출발한 이후로 지금 0.91%, 1% 가깝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이후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48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거래소부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굉장히 강한 물량을 오랜만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를 볼게요. 외국인들이 주로 담아가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형주가 좀 부진하고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띄었는데 오늘은 대형주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 소폭 올라가면서 여전히 그래도 8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2%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DB하이텍이 잘 갑니다. 지금 3% 올라가면서 7만 원대까지 부지런히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그 이후로도 주가 잘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SK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이후로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1%가량 올라가고요. 최근에 또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장비주 한미 반도체 역시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행주 흐름도 체크를 해볼게요. 여행주 내에서는 이 노랑풍선이 급등을 하면서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까지 솟았습니다. 통상 이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하면 이렇게 주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노랑풍선은 상한가에 계속해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15,050원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참 좋은 여행은 여행주 내에서도 조금 비교적 빠르게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5% 안팎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랜만에 동반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한 2배가량 많은 상승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오늘의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짚고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게 시장은 결국은 과거처럼 지나가는 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종목들도 역시 그런 과정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걸 강조해 드렸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쌀 때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을 미리미리 좀 담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오늘 시장을 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장은 결국 만약에 하락장으로 갈 거였으면 이미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했을 때 주가는 크게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죠. 이미 내성이 좀 쌓여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이 시장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또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내 증시 이런 분위기를 타고요. IT, 반도체 쪽도 일부 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세가 강한 업종들을 보게 된다면 여행이라든지
또는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역할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있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고, 하지만 시장은 우려감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매매할 때도 역시 지금보다는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좀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좀 하신다면 그래도 이번 시장은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화장품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 역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쌀 때 담아두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안에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 화장품주 집중적으로 또 눈여겨보자, 슬슬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연결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음량을 가장 적게 0으로 줄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인탑스 네, 인탑스 매수가 비중은요? 33,950원이고요. 20%고요. 네, 33,950원에 20%.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이요? 그 매수하고 지금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속 떨어져. 네, 근데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 경제방송에서 추천. 방송 보시다가.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또 뭐 추천받아서 사는 종목들이 보통 많으시니까 인탑스가 하필이면 이제 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 어떻게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까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왜 인탑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 이 종목은 이 가격대에서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인탑스 지금 매수할 때도 역시 뭐 방송을 보고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좋은 종목들을 당연히 방송에서 추천할 거예요. 하지만 이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바로 사지 마세요. 방송에서 추천할 때 이 기업의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탑스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 알고 계셨죠? 이거는.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인탑스가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SD 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서 케이싱하고 패키징 부분을 바로 인탑스가 담당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이슈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요즘에 오늘 주가가 막 올라오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업은 주가가 왜 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반대인 거예요, 반대. 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이슈를 탄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올라왔지만 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이제 시각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인탑스는요, 맛있지만 손실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손절가의 경우에는 28,000원을 일단 잡아두시고요. 예. 28,000원을. 그리고 보면은 물량도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익 실현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물량들이. 그래서 28,000원만 손절가 딱 잡아두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000원 정도 부근까지만 와도 좀 정리하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추천해줄 때는 5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서. 네. 그런 말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이게 누르는 건 누가 누릅니까? 시청자 예. 본인이 누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그걸 믿고 하지 마세요. 그게 네. 31,000원 되면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도와드렸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니슨 샀고요. 네. 4,520원에 12% 보유 중입니다. 네, 4,520원에 지금 12%.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시청자님? 6월 초에 했습니다. 올 초. 6월이요. 6월 6월. 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유니슨도 지금 뭐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죠? 멘토님. 네. 한때는 정말 전설적인, 굉장히 이제 풍력주 내에서도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다시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좋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유니슨을 만약에 지난해에 물렸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가 워낙에 또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6월 달에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시청자분께서는. 예, 그렇죠. 예. 유니슨은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예, 뭐 물론 좀 늦게 들어가서 좀 매수가가 높다고는 생각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 풍력 발전 사업이 좀 더 갈 것 같고 또 뭐 앞으로 뭐 대선 정책주로도 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사실은 너무 떨어지니까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도 생겨서요. 그래서 예, 상담드렸습니다. 네. 유니슨이 지금 풍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풍력 발전 사업을. 근데 풍력 네. 발전 사업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본다면 친환경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친환경 정책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대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으로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과거 10년 전에도 했던 생각들이에요. 예. 그 20년 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예전에 보세요. 2007년도에 주가가 41,000원까지 올라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중간에 막 중간 시세가 막 나오잖아요. 이럴 때가 예. 결국은 대부분 정책을 타고 정책적인 그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떨어져요. 주가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이 시세가 있잖아요. 예. 그 시세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갔던 적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정책주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정책들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경우들은 초기 시세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때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락 신호라고 봐야 돼요. 예. 다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만약에 매수하기 전에 좀 질문을 주셨으면 저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미 매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제 바뀐 상태고 거기서도 역시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뭐 수주에 대한 소식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 재료가 한번 나오면 갑자기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 기업은 45,000원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예. 볼 때 만약에 올라왔을 때는 한 43,0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만 예. 와도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추가 매수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예.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막 올라가도 이 기업은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그 시간 동안 내가 또 기회비용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니스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 정도 물량만 가지고 올라올 때는 또 가볍게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만 예.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네. 매수가 정도 그냥 비슷하게 올라오면 저기 그 처분하고 나오면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업들 보면 주가가 많이 또 빠지거든요. 올라온 만큼. 나중에 예.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겠죠. 아, 네, 예. 이왕이면.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는 잘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프로스테믹스고요. 예. 3,850원에 25% 비중이에요. 프로스테믹스 3,850원에 25%. 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급등한 날 사신 거예요, 혹시? 그 다음 날이요. 아, 그 그래서 다음 조금 또 사서 물타기 해서 조금 내려놓은 금액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아무래도 오랜만에 좀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거래량도 크게 이날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다시 좀 상승으로 방향을 트나 싶어서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게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참, 이 기업이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냥 줄기세포에다가 관절염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아,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아니, 나중에 사고 나니까 뭐 정치 테마랑도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네. 일단은 이 기업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고, 뭐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네네. 그 윤석열 씨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가 또 한 번 올라왔거든요. 결국엔 정치 네. 테마주로 묶인 거죠. 근데 이 기업을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한 2주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2주 조금 안 됐다면 이미 정치 테마주로 편승하고 나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정치 테마주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네. 사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기업은 그 당시에 정치 테마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사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사고 나서 계속 빠진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네. 네, 한 번 올라갔다가. 그래서 프로스테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대북 테마주들 이런 테마적인 어떤 힘이 강한 종목들 있죠. 그런 네. 종목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전혀 주가에 고려가 안 돼요. 애초에 만약에 내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샀다면 아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거기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실적이 좋았나요? 실적도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부채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또 엮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올 네. 때 제가 그 정치 테마주들 파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그래도 대권 후보로 그래도 지지율이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좀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네. 뭐 대선 레이스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네. 계속 지지율은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테맥스는 올라올 때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테마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매수가보다 위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올라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4,000원 정도.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잘 네. 지켜보시다가 올라왔을 때 4,000원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올 때 정리를 하자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이렌텍이요. 네, 이렌텍 매수가 비중은요? 예, 7,600원에 20% 정도 돼요. 예, 7,600원에 20%. 최근에 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5월 10일 정도예요. 아, 5월이요. 네, 5월 달에. 그러셨군요. 근데 좀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이미 조금 넘어섰어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네. 내려가는 구간 잘 견디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이렌텍은 좀 어때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사실 이렌텍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렌텍 쪽이 그쪽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로 또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렌텍의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은 분명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판매,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도 출하량이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긴 했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그 실적이 큰 개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테마에 또 편승을 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좀 버티셔서 기다리셔서 현재 그 수익 구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7,640원이니까. 그죠? 네. 네. 네, 네. 너무 오래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네. 네, 저는 지금 20% 정도 비중이니까요. 네. 최대한 손실을 좀
보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매수가 그 근처기 때문에 손절가를 일단 짧게 잡아드릴게요. 7,430원 정도를 7,450원 잡으세요. 7,450원 정도 잡으시고요. 위쪽으로는 8,000원 정도 라인, 8,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보시고 8,000원 정도 진입하면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빨리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8,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럴 때 목표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성신양이에요. 매수가 비중은요? 12,500원에 100%예요. 네, 12,500원에 100% 예, 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으시군요.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쯤 돼요. 한 달 정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신양회. 좀 한 달 전에는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가 요즘은 또 조금 뭐 시장 때문인지 약간 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성신양회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올라갔기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삽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기업도 역시 주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놨다면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꼭 오르고 나서 주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건설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이 기업도 하나의 정책주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성신양회도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항상 올라가면 주가는 일정 부분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역시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하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매수 시점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올 초만 샀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전에 이 기업을 모르셨나요? 예,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 막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이는 많고 네. 너무 많이 사가지고 네. 선생님 보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문의도 참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네. 봉구스러워요. 물기도. 일단 중요한 이 본전까지 올까 싶기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을 매수해서 손실이 나고 있고 비중도 많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은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 이 기업은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거기다 100%까지 비중을 넣으셔서 사실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뭐 정리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역시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면 언제쯤 될까요, 선생님? 사실 기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기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다음 주가 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 네. 실적은 어때요? 성신양의 실적이요. 예. 사실 이 기업도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실적은 사실 올해 1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 위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좀 빠르게 정리하세요. 예, 예. 아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신양회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댓글입니다. 준희님께서 KB금융 53,000원에 10%입니다. 금융주는 올해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때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이제 금리 인상, 해지 수단 이렇게 해서 금융주에 관심 가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조금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KB금융? 사실 뭐 올라갈 때는 좋다고 얘기하고 떨어질 때는 또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건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제 KB금융,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올해 2월부터는 계속해서 금융주, 뭐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는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한 차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금융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대출, 부실 대출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다 기업들이 안 좋은 경영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 뭔가 또 부실이 될 수 있는 NPL 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감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 굳이 그 금융주들을 부정적으로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긴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물가가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시중금리는 그 전에 미리미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KB금융.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가져가야죠. 지금 금융주만큼 싼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요. 위쪽으로 본다면 일단은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당연히 바라보고 갈 수 있고 6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KB금융 보유 관점 가져가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좀 길게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가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SM 55,000원에 10%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63,400원까지. 뭐 SM은 줄곧 이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어디까지 더 가지고 가야 될까요, SM은? 처음에 XM인 줄 알고 검색을 하다가 SM. 네, SM이라고 해서 지금 바꿨습니다. SM 많이 올라갔죠. 네. 주가도 지금 현재 뭐 63,400원까지 올라와 있고 5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정말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시장보다는 뭐 시장 때문에 종목들 대부분 손실이잖아요. 근데 SM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활발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하지만 SM 역시 어찌 보면은 경기 민감주거든요. 엔터주들, 특히나 SM은 공연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주가도 많이 못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지금 이 기업은 현재 주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한번 시작되면 또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수익을 좀 지키는 과정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좀 잘 어느 정도 수익에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7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너무 길게 잡지 말고 5만 9천 원 정도까지 손절가 잡아두고 지금 현재 7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해연박님께서 LG U 플러스 13,200원에 40%, 1년 만에 수익권 들어오고 반 정도 팔았는데요.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LG U 플러스는 지금 올라가다가 뭐 소폭 조정을 받긴 했는데 요즘 통신주 흐름들이 좋죠. 멘토님, 최근까지만 해도. LG U 플러스는 어때요?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폭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5G 관련해서 이제 주파수와 관련된 어떤 뭐 입찰 경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또 올라와요. 하지만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통신요금은 많이 인상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민 경제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성장은 못해도 꾸준하게 또 빠져 있을 때는 매수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해요. LG 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는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굳이 또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현재 올라왔다가 좀 눌려놓은 상태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좀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 역시도 16,000원 정도까지 전고점 부분이죠. 그때까지는 조금 더 끌고 와서 수익을 좀 키워가는 전략도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손절가도 역시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16,000원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윤브라이언 님께서 한글과 컴퓨터 23,900원에 10%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로 투자를 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24,100원이니까 약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나 봐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4차 산업도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VR 같은 경우에도 증강현실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세돌 씨하고 이제 그 알파고 바둑을 뒀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AI 관련주, VR 관련주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어땠나요? 몇 년 동안 주가가 안 올라오고 계속 빠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 또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결국 시장은 반복돼요. 테마라는 건 일정 기간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고 아무리 성장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올라갈 때만큼 그 시세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도 사실 그 안에 핵심적인 어떤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나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괜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약에 빠졌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어떤 탈출구도 좀 마련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한다? 나중에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2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절가는 글쎄요, 너무 길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23,3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올라오면 25,000원만 넘어갔을 때 그때 또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보죠. 자, 이번에는 나나님께서 삼성 SDS 184,500원에 10% 흐름이 답답하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삼성 SDS는 18만 원 지진해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19만 원 그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다 답답할 거예요. 그래요? 이 기업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주가라는 건 이제 영원히 답답한 기업은 별로 없어요. 올라갈 기업들은 어느 순간 되게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 SDS 역시도 어느 순간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죠. 우린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SDS는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좀 수익을 키워가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10% 정도 비중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10%만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좀 힘들다 싶으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만약에 그때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 사실 그때부터 시세가 또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2만 원, 23만 원까지 열어둘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20만 원 목표 주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TS까지 저희 유튜브 스피드 상담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태림 포장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5,400원에 20%입니다. 네, 5,4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작년 12월 달쯤 한 것 같아요. 작년 7월이요. 12월. 12월에 네, 올해 좀 보유를 하셨네요. 그죠? 네. 예,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오랜 기간 좀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올랐다 또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좀 안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야 되는? 심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죄악주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테린포장의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 가격보다 높았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파실 생각을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이데일리 TV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다른 멘토님이 6,000원까지 홀딩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9,000원까지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뭐 갖고 있어봤는데 빠지더라고요. 사실 그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지난해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확진자는 지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으로 본다면 지난해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지난해의 고점을 넘어가기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테린포장도 지난해 고점이 7,000원대였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2월 달에 올라왔을 때는 고점이 낮아졌죠. 그죠? 네. 6,000원, 6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니까 5,500원대에서 주가가 또 빠진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관련주도 이번에 올라올 때 시세가 약하니까 최대한 물려있는 분들만 좀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기다리다 결국은 또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테린포장은 회사는 좋아요. 좋고 앞으로 골판지 사업 수익성도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식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테마의 의존도가 주가가 테마로만 계속 움직여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테린포장은요 다시 한번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 기회라는 건 6,000원까지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매수 가격이 5,400원이죠. 네네. 5,500원 정도까지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20% 비중인데 오랫동안 또 힘들었잖아요. 네네. 기다렸는데 수익 왔는데 또 기다렸다가 손실이 나면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네. 5,000원, 500원 오면 미련 없이 그냥 털어내세요. 아시겠죠? 네, 전부 다요? 다 털어내세요. 지금 전부 다요라는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건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못 털어냈는데 또 떨어져 봐요. 그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더 올라간다 보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5,500원에 정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린포장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조이시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2,350원에 30%요. 네, 12,350원에 30%. 이달 초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셨군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니죠? 전에 네네네. 네, 매수를 했고 일단 실적은 잘 나왔는데 멘토님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하반기에 또 신작 출시 계획도 있던데 조이시티는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조이시티라고 말씀하셔서 수익 중이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의 최근 보면 거의 가장 높은 가격대 근처에 사신 거예요. 이 기업도 꽤 오랫동안 올라갔잖아요, 시청자분.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지난해 3월 달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때도 알고 계셨죠? 이 회사. 예, 예. 그죠? 근데 이익감은 실현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네, 13,500원 했어요. 아, 13,500원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매도하고 나서 다시 떨어졌을 때 잡으셨군요. 네네네. 아,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네, 왜냐면 조이시티가 좋아요. 네. 맞아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샀어요. 맞습니다. 실적도 좋고. 근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네. 이 기업은 주가를 보면요. 흐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어때요? 올라오면 밀어버리잖아요. 올라오면 네네. 밀고, 올라오면 밀고. 그죠? 그 세력들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이시티도 이 흐름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흐름을 봤다면 얼마쯤에 매수하는 게 맞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 그죠? 웬만하면 예. 11,000원 가까웠을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했겠죠. 그죠? 오늘 밑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이시티는 문제는 없어요. 회사에 대한 문제도 없고 주가에 대한 문제도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이 조금 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 기업이 주가를 계속 보잖아요. 보면은 쉴 때 오랫동안 쉬잖아요. 최근에 보면 올해 들어서 오래 쉬었죠.
그죠? 네, 많이 쉬었어요. 그죠? 많이 쉬고 나서 올라갔는데 올라오는데 상승이 어떤 폭이 짧았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는 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시티는 이번에 올라오면요. 매도 가격이 그때 13,500원쯤에 매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죠? 역시 목표 주가는 13,500원이에요. 네. 13,5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네. 혹시나 몰라서 이 기업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손절가도 좀 네. 잡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11,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13,500원 목표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희 YIK요. 음. 사업으로 사봤거든요. 처음 사셨어요. 많이 안 사고 10%인데요. 예. 그냥 오래 갖고 가도 되는지 아. 아니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멘토니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네. 약간 깃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약수의 구간에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좋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갈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종목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처음 하셨는데 그쵸? 네. 처음 주식하셨는데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수익 중이에요. 네. 네. 이 기업이 첫 종목인가요? 예. 첫 종목이에요. 그만큼 또 애착이 가겠네요. 아니 이제 무서워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이제 조금만 그래요?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YIK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자의 행운이 깃들여져서 수익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수익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손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졌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거래가 들어왔다가 거래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YIK는 지금은 이 종목 지금 현재 수익에서 정리를 하세요. 네. 지금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주식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네. 주식은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에 대한 그 결과가 수익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내 자산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네,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먼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라는 건 지금 지난해처럼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기회를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천천히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초보이신 분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라 차라리 공부를 좀 하시면서 금액도 실전 투자보다는 좀 모의 투자 같은 걸로 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파는 거는 지금 바로 팔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많이 버시는 그러한 매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YIK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선제요. 예, 한국선제 매수가 비중은요? 10%고 7,028원이요. 네, 7,028원. 좀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그쵸? 네네. 예, 이거 이제 보니까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던데 그거 알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 테마주인 거 알고 일단 매수를 하셨고 워낙 이제 등락이 심하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홍준표 또 관련주다 보니까 뭐 글쎄요, 나중에 대선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렵네요, 그죠?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좀 넘어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정 인물의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복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빠져 있고 한국선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올라갈 때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선제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거 맞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네. 샀다가 이익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또 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이번에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내려가니까 좀 가슴이 출렁거리죠. 네네. 그죠? 네, 가슴이 너무 떨려서.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예. 그러면 이런 정치 테마주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슴이 출렁거린다는 건 내가 손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조금만 네, 떨어져도 그게 사실 걱정이 돼서. 계좌에서 네. 막 마이너스로 가면 이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잖아요. 현재 5,940원이지만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갑자기 4,000원대까지 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더 떨어질까봐.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잘 빠져나오면 다시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져나올 근데 수는 이게- 있어요.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네. 네. 지금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반등 나오면 7,000원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7,000원 넘어가면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니라서 반등 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절대 너무 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절대 하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선체까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룡이라고 불리는 로블록스가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을 해볼 텐데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후발주자들이 강한다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니와 MS에 콘솔 기기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2,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노뎁은 MS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13%의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하며 마감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 등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점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 8만 전자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재 1.4% 오르면서 7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테크윙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과 중간 배당 기대감을 안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간밤 국채 금리도 1.2%대를 회복을 했고요. 백신 보급에 따라서 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4대 금융지주들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어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114%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상승하는 업종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전기전자와 금융 등 시장의 대들보 같은 업종들이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 오르면서 3,250선에 걸쳐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50선 돌파를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